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늘 새벽에 진행된 Cryptocurrencies What are they good for? 청문회로 인해 코인 가격들이 내릴 확률은 거의 없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었는데 다행히 제가 예상한 대로 의미를 부여할 만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의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중국에서 CBDC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데 미국은 너무 속도가 느린 부분 중국의 CBDC는 딱히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랜섬웨어에 활용되는 암호화폐의 문제와 각종 보안 이슈들 마이닝이 환경에 위험할 수 있다는 언급과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가 딱히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거나 격렬한 토론이 오고 간 것은 없었지만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왔던 청문회였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지코인 결제 관련 두 개의 소식을 묶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도지코인이 어떤 업체에서 사용된다라는 내용은 더 이상 큰 뉴스는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만 정리해서 언급드렸었는데 이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서 가지고 왔습니다. 브라질 버거킹에서는 반려견 간식 도퍼를 구매할 때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개당 3도지코인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까지는 도지코인으로 물건을 살 때 도지코인 개수가 정해지지 않고 가격에 따라 코인 수량이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버거킹에서는 3도지코인으로 코인 개수를 정해 두었다는 것이죠. 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 안정화와 함께 이번에 버거킹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개수가 정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1도지야 라고 말해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지 지금 사면 1도지고 10분 전에는 1.1도지였는데 1분 내로 사지 않으면 수량이 또 바뀔 거야 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겠죠. 버거킹처럼 개수를 정해놓고 물품을 파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버거킹에서는 가격과 상관없이 이벤트 형식으로 결제를 지원하는 것이거나 버거킹 생각에는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가장 저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미국에 있는 도지코인 지지자가 도지코인을 결제하는 사람에게 본인 부동산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사람도 단순히 도지코인에 미쳐서 10%나 손해보고 도지코인을 판매하려는 걸까요? 도지를 활성화시키려는 목표도 당연히 있겠지만 도지코인이 지금 최저점에 속하고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이와 같이 도지코인은 모든 암호화폐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이 유일한 암호화폐들이 될 확률은 높지 않겠지만 곧 다가올 미래는 단 한 개로만 인정되고 사용되었던 유일한 화폐 개념에서 대표 화폐와 함께 같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화폐로 각종 코인들이 사용될 것이고 많은 코인 중 어떤 게 선택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코인들 중 도지코인이 지금까지 화폐의 역할로 거래가 되는 방향으로 가장 빨리 도달한 코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도지야 힘내. 다음은 민형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를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자는 법안이 오늘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명명, 디지털 자산업을 육성,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 수단으로만 인식해서 블록체인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성은커녕 이용자 보호법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특근법 시행 날짜인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제대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방관하는 입장을 정부가
우리나라 암호화폐를 화폐나 투자 자산으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되네요.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한 ETF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래의 신금융이라는 인식이 아닌 온갖 불법과 악행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육성은커녕 어떻게 욕을 적게 먹고 이 시장을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것 같은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아무쪼록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정부도 인식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중국 거래소인 후오비가 중국 현지 법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 중국이 꽤 강도 높은 각종 제재를 하고 있다고 언급드렸었는데 결국 후오비 거래소가 주주총회를 통해 중국 법인 기업 해산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OKX가 중국 법인 해산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후오비까지 해산이 되었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대표도 중국이고 중국에서 시작된 거래소가 결국 중국에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후오비는 글로벌 거래소인 만큼 베이징 후오비만 문을 닫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계속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거래소도 중국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거래소가 운영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어제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완전히 금지를 시킬 확률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네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중국이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국 자본이 다른 거래소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재를 한다고 암호화폐 거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찾아 나가는 상황이라 폐쇄적인 중국 시장에서 여유로운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자본이 옮겨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호재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 15개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15개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두나무, 빗썸 코리아, 코빗 등 8개 업체라고 하네요. 거래소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거니와 거래소들은 특근법 때문에라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곧 모든 거래소의 대규모 약관 변경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약관이 문제가 되는지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8개의 거래소 모두 회원이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수정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사용자들을 보호해줘야 우리도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많은 행동 중 긍정적으로 해석될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왕 이것저것 만지기로 결정한 만큼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처럼 많은 보호 조치와 제재를 통해서 건강한 시장으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통합시다.